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눈이 그쳤지만 밤사이에 내린 눈으로 도로가 얼어붙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설특보가 확대되는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눈 많이 내린 게 보이네요. 지금 서울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화문은 눈이 그쳤지만 곳곳에 녹지 않은 눈이 제법 쌓여 있습니다. 큰 길은 제설 작업이 이뤄지면서 비교적 움직임이 원활하지만 또 제 발밑이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에서는 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출근길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또 장갑도 함께 착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남부 지역에 지금 눈이 집중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은 남부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 곳곳과 또 경남 하동에는 대설특보가 확대됐는데요. 이들 지역은 오전까지 시간당 1에서 3cm의 다소 강한 눈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운전자와 교통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부 수도권 지역은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시간당 5cm 안팎의 눈이 쌓였습니다.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그리고 경기 남양주에는 대설 재난 안전 문자가 발송됐는데요. 서울 노원구에는 한두 시간 사이 7.3cm의 눈이 쌓였고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강원도 철원에는 17.3cm, 화천 광덕고개에는 16.6cm의 적설량이 기록됐습니다. 눈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하며 현재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당 5cm 이상의 눈이 내리며 부안과 정읍 지역에는 새벽 4시와 5시에 각각 대설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많은 눈이 쌓여있을 수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오전까지 많은 눈이 더 오겠습니다. 전남 동부 내륙에 최고 8cm, 충청과 영남에도 최고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은 이미 내린 눈에 또 남부지방은 내리는 눈에 교통혼잡이 우려되니까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정수현입니다. 미국을 찾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정부 인사들과의 면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 절차를 시작하겠다며 압박하는 미국을 상대로 이르면 이달 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가능성 등을 설명하며 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휴일에도 아침부터 미국 측 인사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협상 상대방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 정부 당국자와 의회, 업계 인사 등을 두루 만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런 진짜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미 행정부는 관세 25% 발효를 위해 연방관보 개제 등 행정 실무 절차에도 착수했는데 아직 관보 개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이건희 컬렉션 행사에서 대미 투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며 조속한 투자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과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로서는 가시적인 관세 성과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거센 압박에 여 본부장은 국회 상황을 설명하면서 정부도 투자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시한을 2월 말에서 3월 초로 제시한 점을 추가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특별법 처리 전이라도 미국이 제안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협의가 가능하다는 진전된 입장을 새 협상 카드로 내놨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주 초까지 워싱턴에서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는 4일에는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양자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투톱에 이은 외교 수장간 회담에서 관세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를 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민감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묻거나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히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격이 없는 직접 소통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23일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하는 제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이재명 대통령. 이틀 뒤인 휴일에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잇따라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 않다.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메시지를 하루 사이에 4차례나 게시했습니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냥 끝나는 거죠. 최근엔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SNS에서 물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에 빠지지 않는 식재료인 만큼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설탕 부담금이 실제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느냐는 의문부터 이른바 우회 증세로 국민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청와대는 당류 과사용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설탕 부담금을 담론으로 제한한 거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각에선 대통령의 말의 무게를 지적했습니다. 형식이 의견 조회이든 토론 제안이든 그 순간부터 시장과 정책 전반에 즉각적인 신호로 작동합니다.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공격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감당하는 책임 있는 통치입니다. 물론 투명한 국정운영 공개와 탈권위적 소통 행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또 필요한지 국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면 정책에 대한 체감 만족도는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만날 수 없다면 그분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하는 얘기들이라도 잘 봐야죠. 하다못해 영 안 되면 커뮤니티 댓글이라도 읽어봐야죠. 이 대통령의 SNS에 정책 화두를 바로 던지는 건 집권 2년 차를 맞아 속도감 있게 국정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더 활발한 직접 소통이 이루어질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인데 장점은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건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네, 지난달 수출액이 6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1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2달 연속 200억 달러를 돌파한 반도체 수출 호조의 영향이 컸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올해 첫 달부터 수출 실적이 큰 폭으로 뛰어오르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1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늘어난 658억 5천만 달러로 역대 1월 기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87억 달러 흑자로 지난해 2월부터 12개월 연속 흑자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수출 호조를 이끈 건 세계적인 인공지능 열풍의 중심에 선 반도체였습니다. 1월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증가한 205억 4천만 달러로 2달 연속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체 기간을 통틀어도 역대 2위 수준입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 전반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초과 수요 상태를 기록하고 있고 또 가격도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뒷받침이 되면서 자동차 수출도 하이브리드, 전기차 호실적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21.7% 증가한 6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력 품목 15개 가운데 13개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 유망 품목도 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석유화학은 공급 과잉 여파로 단가가 하락하며 지난해보다도 수출이 1.5% 감소했습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관세 영향으로 자동차와 차 부품 등이 모두 부진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미국 관세 정책과 보호무역 확산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의 협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노동자 한 명이 숨졌는데요. 시공사 측이 정부에 제출한 초기 보고서에는 추정 원인이 작업자 부주의라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 수사당국은 이보다는 설계나 시공 과정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무너져 내린 철근 구조물 밑에 파손된 작업 차량이 깔렸습니다. 지난해 12월 현장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한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 모습입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해둔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건데
사고 직후 시공사 포스코 ENC와 발주처 넥스트레인은 국토교통부에 사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콘크리트 타설 차량의 붐대, 즉 타설용 관이 철근에 걸리면서 무너졌다며 작업자 부주의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수사 당국은 포스코 ENC 측의 보고서와는 달리 애초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설계나 시공 과정의 문제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는 겁니다. 사고 초기에는 작업 차량이 붕괴 부위를 쳐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던 포스코 ENC 측도 수사가 진행되자 본 사람이 없다며 관련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작업자의 단순 실수만으로 이런 식의 붕괴 사고가 발생하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떨어지면 안 되죠.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잖아요. 구조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어요. 포스코 ENC 측은 YTN의 최초 보고서는 현장 노동자 얘기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고 정확한 결론은 조사를 통해 밝혀질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관련자 소환 등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설계나 시공 등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와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